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직무는 산업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산업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품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면접에 가서 조금 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면접에 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 제품 디자이너의 직무 정의를 한번 보면 여기 굉장히 이건 제가 그냥 커리어넷에서 있는 자료를 복사해 온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품 디자이너? 제품 디자인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한 기업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디자이너가 돼야 하는 거겠죠. 그러고자 하신다면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 유행 흐름 등을 분석해서 디자인 동향을 파악해서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기술 동향,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 및 제조 단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결정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따가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면접관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제작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낼 때 저 이쁘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쁘죠? 제가 이거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이쁘죠? 거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심미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심미적인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제가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 무슨 플라스틱으로 하면 알루미늄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런 금형이 있는데 이 금형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해보면 훨씬 더 단가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보통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놓고 이 세부 부분에서 돋보기처럼 그리신 다음에 찍 이렇게 해서 보통들 하시는 설명이 나무 모양의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나무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설명할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 설명을 읽어야지만 이게 나뭇잎을 모티브로 했구나 라고 느낀다면 이건 나뭇잎 모티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돋보기를 해서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셔야죠. 예를 들면 왜 나뭇잎이어야 하는지라든지 그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 라운드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제작 단가가 훨씬 더 들어감. 그래서 찍 그어서 서브적인 어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 정도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둘러서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하면 심미적인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제작 단가가 이렇게 감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놓으시면 정말 많은 차별화가 되실 거예요. 보통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디자이너분들은 심미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제조 단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제작하는 포트폴리오에서부터 난 이런 것을 고려하는 디자이너다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기업 입장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면접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쁜지에 대해서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비주얼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려해 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이 다 됐으면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도가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잘 제작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워낙 잘 아실 거고 설계도 그다음 모형 제작 후에 이제 설계 도면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시안을 여러 번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 디자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 성능, 부품, 자재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사항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해본다. 그럼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무언데 난 이걸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자이너가 되시려면, 기업의 채용이 되시려면 우리는 이 기업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디자이너를 채용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께서 과제를 수행하시고 포트폴리오 만드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강조할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필요 역량은 뭐 기획력, 미적 감각, 그리고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의력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창의적이었겠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창의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고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자인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파트, 그리고 기획 파트, 마케팅 파트 이런 다양한 파트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마케팅 감각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뭐 디자인 파트를 뭐 크게 나눠보자면 뭐 패키지가 있고 실제 그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있고 서비스에 필요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패키지부터 보면 여러분께서 패키지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 가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는 것이 이제 2020년 트렌드인데 라스트 핏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쇼핑몰에서 결제를 해요. 그럼 이 내가 최대한 정말 가격을 많이 이제 비교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랐죠. 그러면 그 제품이 뭐 깨져서 오든 뭐 구겨져서 오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샀어! 이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제 제품이 나의 품에 왔을 때 경험으로 느껴지는 만족도가 훨씬 더 최근에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구매했을 때 손편지 오는 것들을 왕왕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뭘 구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 설명서를 보내준다든지 뭐 사은품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패키징을 할 때 패키징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이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포장이 벗겨지는 이 순간에 포장을 막 뜯는 게 아니라 이쁘게 뜯어서 마치 인증샷을 찍고 싶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패키징을 해야 할까? 이 제품의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이 제품의 패키지를 보관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기존과 다른 패키징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워낙 뭐 패키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여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백화점에서 사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배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택배를 받아봤을 때 느껴지는 그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다음 제품 디자인, 제품 자체, 뭐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 뭐 아이폰 이런 제품 자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특화 생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이쁘게 한번 디자인해봤어요. 이 곡선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봤어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에서 최근에 이제 출시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앞면, 뒷면이 다 있죠. 앞에도 화면이 있고 뒤에도 화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화 생존입니다. 그냥 예쁘게가 아니라 우리는 휴대폰을 디자인할 때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그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게 도대체 뭔 차이냐?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뒤집어져 있을 때도 물론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앱을 밑에 하단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서 해야 될 때 이 앞면 보고 뒷면 보고 이렇게 하면 양면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특화를 할 수 있는 창의력이 바로 여러분께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적인 창의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해봤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어요가 아니라 저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휴대폰을 디스플레이하는 걸 한번 디자인해 봤는데요. 하시면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헤이 카카오 하는 카카오 미니 서비스를 위한 카카오 미니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서비스에 필요한 제품을 디자인하실 때 그럴 때에는 그 서비스가 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최대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편리미엄입니다.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편하면서 최대한 혼자 즐길 수 있는 편함. 욜로를 넘어서 욜로, 그러니까 혼자서 욜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내가 이 제품을 쓰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은 어떤 걸까라는 걸 디자인에 녹이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연결성, 창의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하드웨어 디자인 할 거니까 소프트웨어도 좀 다뤄볼까 해서 코딩을 대충 끄적거리다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런 서비스가 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음성 서비스를 할 때 음성을 조금 더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 곡선을 넣었고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게 스피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를 첨가했다. 이런 연결과 창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여러분의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IT, 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트렌드를 많이 습득을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디자인에 반영을 하시고 서비스를 만들 때 반영을 하실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반의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제가 지금 필요 역량에 써놓은 단어들 앞에 썼던 뭐 기획력, 미적 감각, 창의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감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녹였을 때 별로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UX를 반영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창의성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편리하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과 창의성이 결합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맨 마지막에 포부를 쓰시면 훨씬 더 면접관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기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UX 반영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이쁘게가 아니라 정말 사용성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편리도 좋지만 느꼈을 때 기분 좋은, 느꼈을 때 어떤 감각이라든지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러려면 기술 융합이 필요한데 기술 트렌드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와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시대적으로 한번 변형된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녹이시면 좋죠. 제품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실용적 목적의 조형 및 색채, 이쁜 색깔, 예쁜 조형이 중심이었다면 그 뒤로는 비즈니스 창출의 원동력이었다. 비즈니스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건 이런 제품이 나오면 새 비즈니스가 창출돼라는 거죠. 그런 예시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제품,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레트로 감성을 넣은 스피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혁신 비즈니스 구현의 중심체다. 어떤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려고 할 때, 그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고 할 때 그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그러니까 이 허브 제품인 거죠. 허브 제품이 없으면 이 서비스가 구현이 안 돼.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면접에서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시즌 컨셉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시즌별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모형 제작하고 제품을 제작한 뒤에 테스트하고 보강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의견에 반영해서 제품을 변경 및 보강하는 것까지가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협업 부서는 마케팅 부서 당연히 협업을 하겠죠. 마케팅과는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핸드폰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됐다. 그러면 마케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핸드폰을 한번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과 같은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품 디자인 부서겠죠. 그러면 제품 디자이너가 사과 같은을 만들었는데 공정에서 그게 안 된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 공정 부서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까지 되긴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계속 단가를 깎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단가를 깎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바로 영업기획입니다. 그래서 영업기획 그리고 상품기획.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극단적인 어떤 가치 창출이 프라다폰 예전에 황금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프라다라는 명품 브랜드와 조인을 해서 만든 핸드폰이 정말 그 당시에 기존 가격의 2배는 당연히 3배, 4배, 5배까지도 뛰어서 판매가 됐던 그런 것이 바로 마케팅 부서와의 협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개발 부서와도 굉장히 많은 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긴 한데 잘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 그리고 품질 부서와도 같이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이 제품이 과연 팔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영업부와 같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보통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 비주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비주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능 설명이 길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기능 설명은 직관화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비주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나뭇잎을 컨셉으로 해서 나뭇잎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이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안 될 건 없지만 이거는 보는 사람이 이 책상, 이 핸드폰을 보면서 느껴야지 이 기능 설명에 대해서 보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이 나뭇잎 부분에서는 뭐 바람이 나오게 하는 뭐 통풍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뭐 제품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뭐 통풍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기존 에어컨들을 보니까 뭐 각도가 뭐 45도였는데 46도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46도로 디자인을 했더니 덜 예뻐서 이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나뭇잎 모양을 넣습니다.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영감을 어디서 받았다, 모티브를 어디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티브를 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했다. 이건 이 포트폴리오를 읽는 사람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에 대해 설명을 했어.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깨알 같은 글씨로, 보통 이제 글씨 폰트가 커지면 심미적으로 안 예쁘기 때문에 폰트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짧게 쓰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길게 쓰면은 너무 길어서 읽히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직관화 하셔야 됩니다. 직관화라는 건 아이콘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PPT 만드실 때. PPT에서 포트폴리오 하나의 PPT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아이콘을 넣으시거나 혹은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서 냄비가 이렇게 생긴 걸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동그랗게 생겨서 잘 넘어지는 냄비를 각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설명칸에도 단순화한 어떤 단순한 그림이라든지 아이콘을 넣으시면 훨씬 보기가 편하고 무슨 얘기인지가 직관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모티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모티브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모티브를 어떻게 따왔냐. 자연,
자연하면 나뭇잎, 그래서 나뭇잎을 썼어요. 이거 안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모티브를 또 다음 모티브를 어떻게 녹였냐. 나뭇잎에 이런 뾰족한 걸 이렇게 뾰족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잘했죠. 어쩌라는. 진짜로 이걸 돈 받고 팔려는 사람들이 궁금한 건 왜 이 모티브냐인 거죠. 자연하면 나무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나뭇잎이었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나뭇잎을 좋아해요가 들어가야 돼요. 최근 디자인 트렌드가도 좋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펭수, 뭐 뽀로로 이렇게 펭귄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펭귄이라는 동물을 모티브로 했어요. 그럼 이것도 잘 팔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 모티브를 쓰면 이런 소비 트렌드, 이런 소비의 니즈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이 모티브를 썼어요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많이 팔릴 것 같아서를 직접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설명에 넣진 않아도 예를 들어 최근 뭐 펭수라든지 뽀로로의 인기에 힘입어 뭐 각광받고 있는 뭐 펭귄 캐릭터를 모티브로 하였음. 그래서 뭐 땡땡 뭐 예를 들어 뭐 10대, 뭐 15세, 뭐 타깃층이 있겠죠. 이 타깃층에게 가장 친숙한 캐릭터로 뭐 이렇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을 어디서 받았다?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께서 영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이 디자인 렌더링이 어떤 기존 기능의 난점을 해결했나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쁘게 디자인하는 건 딱 봐도 알아요. 너무 이쁘거든. 이쁘다. 그럼 그 다음 설명에는 기존의 이런 기능을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보완하였음. 기존의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바뀌었음.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요한 거, 어쨌든 아무리 이쁘게 디자인을 해도 삼성은 삼성의 결이 있고 LG는 LG의 결이 있습니다. 이 당사 제품 브랜드와의 조화도 굉장히 그런 것들은 설득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삼성의 뭐 갤럭시의 뭐 이런 라운딩 구조와 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스피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삼성의 이런 형태의 이런 컨셉의 이런 특징적인 제품의 TV와 이렇게 잘 맞음. 이 TV와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리는 냉장고임.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어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포트폴리오에 설명글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주얼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기능 그리고 난점 해결, 당사 제품과의 조화 부분을 글로 많이 쓰셔라. 그런데 그 글도 웬만하면 글을 줄이고 단순화한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단순화한 그림으로 적으셔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라. 그리고 글자 크기 너무 작게 하진 않으시는 게 좋다. 읽혀야 글자지. 이게 이쁘라고 쓴 글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심미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워낙 뛰어나신 건 정말 아는데 그래도 글은 글이고 글은 설명이고 설명은 보여야 되고 보고 싶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필요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반 기술 습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갑자기 코딩을 배운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프로젝트를 뭐 아두이노를 활용한 뭐 이런 프로젝트 정도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당장 이제 다음 달에 면접이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스타트업들을 좀 보세요. 최근에 뭐 새로 생겨난 스타트업, 새로 생겨난 서비스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직방 이런 그냥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고요. 뭐 정말로 고도화된 IT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플랫폼이 아니라 그런 고도화된 기술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이런 TV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런 기술을 한번 접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런 동그란 스피커가 아니라 뭐 네모난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서 향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방을 보면서 뭐 떡볶이 냄새도 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이런 스피커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비 심리학에 대해서 혹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서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소비 트렌드가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럼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간소화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최소화를 했고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트렌드를 파악해서 최근에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품이 이런 기능보다는 이런 기능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건 소비자들이 원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품 디자인에 대한 것을 제품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은 기능이 우선화돼야 되고 제품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제조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조 단가를 고민하시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녹이시면 굉장히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전까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자기소개서에 쓰는 그 과거 과제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쁘다고 평가를 받아서 A+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만들어 보라 했을 때 난 왜 TV를 만들었는지 TV가 가장 신기술로 당시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돈이 돼야 되는 제품 그리고 돈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제작 단가가 낮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어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진짜 제작은 안 하시더라도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제작 단가가 줄어들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제작하고자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하고자 기획하였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표현하실 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클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께서 워낙 디자인은 잘 하시니까 그런 점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이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